급락 다음에 뜨는 반등 캔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바닥을 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본 사람은 본전이 보이는 것 같고 못 산 사람은 이번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성급하게 딸깍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크게 다치기보다 반등장에서 해석을 틀리면서 다시 물립니다. 오늘 킬포는 간단합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라 진짜 변화는 지수보다 환율과 외국인 그리고 주도주의 보궐력에서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간의 반등이 늘 회복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쇼커버와 기술적 간발이 섞여 있는데 사람 눈에는 살아나는 장면으로 먼저 들어오니 같은 캔들을 보고도 누구는 빠져나오고 누구는 한 번 더 갇히게 됩니다. 본론 1. 왜 첫 반등에서 다들 끝났다고 믿어버리는가? 급락 다음날 장이 강하게 되면 사람은 분석보다 안도감부터 느낍니다. 어제 못 팔았던 사람은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못 샀던 사람은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먼저 올라오죠.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반등을 회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반등에는 새로 들어오는 확신의 매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급하게 되감기는 숏과 낙폭과대에 붙는 짧은 돈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강한데 시장은 아직 애매한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개인데 결과만 보고 이제 끝났다고 믿어버리면 다음 눌림에서 그 해석이 가장 먼저 틀어지게 됩니다. 본론 2. 같은 진입인데 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가? 이 영상의 핵심 장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짧게 수익을 챙기고 누구는 다시 물리는 건 매수 버튼을 누른 속도 차이보다 그 반등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들어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급한 쪽은 지수가 튀는 걸 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침착한 쪽은 이 반등이 시장을 복구하는 매수인지 아니면 급하게 정리되는 쇼커버인지부터 가려내고 들어가니 같은 자리에서도 리스크가 전혀 다르게 잡히죠. 결국 갈림길은 진입점이 아니라 해석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선 사람은 지수 뒤에 숨어있는 신호를 읽고 늦는 사람은 초록 캔들의 희망을 먼저 얹기 때문에 같은 반등 안에서도 수익 곡선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숨은 신호가 바로 환율, 외국인, 그리고 주도주의 보궐력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항목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세 가지가 반등의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본론 3. 왜 사람들은 지수는 보고 시장의 체력은 놓치는가? 반등장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건 언제나 지수입니다. 화면 제일 위에서 튀고 있으니 안도감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시장 바깥에서 눌러오던 압력이 실제로 풀렸는지는 뒤로 밀리면서 해석이 얕아집니다. 그런데 급락 다음 반등에서 진짜 먼저 풀려야 하는 건 시장의 공기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원달러가 높은 자리에서 잘 안 꺾이거나 다시 들썩이면 그 반등은 체질이 바뀐 장면이라기보다 내부에서 잠깐 숨을 돌린 장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겹쳐놓고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지수 캔들이 반등하는 동안 환율의 긴장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다시 세게 담을 명분이 약해지고 그러면 초록불은 생각보다 빨리 힘이 빠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이유는 환율을 뉴스 숫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숫자 하나에 위험자산 선호, 자금 유입 부담, 그리고 한국 증시에 붙는 할인율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 선이 안 꺾이면 반등은 뷰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 4. 왜 외국인 흔적은 항상 한 박자 늦게 일게 되는가? 두 번째 착시는 외국인 수급을 결과 확인용으로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장이 오른 뒤에 오늘은 외국인이 샀네라고 해석을 붙이면 이미 늦은 거고 그때는 그 매수가 방향 전환인지 잠깐의 포지션 조정인지도 잘 안 보입니다. 급락기 반등에서는 특히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외국인이 진짜 태도를 바꾸는 장면은 하루 매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급락을 만들던 매도 압력이 줄고 눌릴 때 덜 팔리고 다시 붙는 흔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세게 산 것보다 중요한 건 다음 흔들림에서의 태도입니다. 반등 다음날, 그 다음 눌림, 다시 한번 뉴스가 꼬이는 구간에서 누가 더 이상 급하게 던지지 않는지를 보면 쇼커버인지 구조 변화인지 윤곽이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반등을 보고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다시 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선 사람은 외국인의 습관이 바뀌는지 보는데 늦는 사람은 양봉의 크기만 보고 분위기가 돌아왔다고 믿어버려서 다음 캔들 한 개의 수익을 다시 반납합니다. 본론 5. 왜 약한 종목이 더 좋아 보여서 다시 물리게 되는가? 세 번째 함정은 주도주보다 약한 종목이 더 싸 보인다는 착각입니다. 급락 뒤에는 많이 빠진 종목이 더 크게 튈 것 같고 수익률도 더 세 보여서 사람들은 강한 놈의 복원보다 약한 놈의 반사에 먼저 손을 뻗게 되죠. 하지만 시장이 진짜 돌아설 때 하드캐리하는 건 늘 주도주입니다. 원래 지수를 끌던 축이 깨진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만들고 눌림에서도 몸통을 지키고 다음 흔들림에 저점을 높여야 그때부터 반등이 회복으로 번역됩니다. 오히려 약한 종목은 반등장에서 가장 그럴듯한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쇼커버가 붙으면 하루 수익률은 화려하게 찍히지만 거래대금이 식는 순간 바로 밀리고 그때 본전 심리가 걸린 사람들은 또 한 번 탈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같은 시장인데 결과가 갈리는 건 그래서입니다. 강한 종목은 다음 파동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약한 종목은 그날의 반사 체력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수익률이 아니라 보궐력이 성적표를 가릅니다. 본론 6. 이걸 못 읽으면 왜 다시 같은 자리에서 물리는가?
반등장을 힘들게 만드는 건 방향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직전 급락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남아있으니 초록불 하나만 떠도 사람은 분석보다 회복 서사에 먼저 끌리고 그 순간부터 확인해야 할 장면보다 믿고 싶은 결론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안심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환율의 긴장도 놓치고 외국인 태도의 변화도 놓치고 주도주가 정말 살아나는지 확인할 시간도 스스로 지워버리게 되죠. 두 번째 실수는 약한 종목에 희망을 크게 심는 데서 나옵니다. 이미 많이 빠졌으니 더 잘 오를 것 같고 하루 수익률이 더 세 보이니 내가 뒤늦게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데 바로 그 기대가 다음 눌림에서 다시 병목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반등의 성격을 과대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정리 중인데 내 마음만 회복이라고 번역해버리면 한 캔들 차이로도 수익 곡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장을 두 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관등장에서 중요한 건 맞히는 감각이 아니라 속지 않는 구분입니다. 어디서 대부분 해석을 서두르는지 어느 장면에서 쇼커버를 회복으로 오해하는지만 읽어도 불필요한 딸깍이 줄고 그 차이가 계좌를 꽤 크게 갈라놓습니다. 내일 아침 또 초록 시가가 뜨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이번에는 진짜 돌아서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바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장면만 더 보세요. 지수 말고 시장의 공기가 먼저 누그러졌는지, 급하게 되감기는 돈이 아니라 오래 버틸 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강한 종목이 정말 다시 앞에 서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 한 장면을 보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반등이라면 그때는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 없이 먼저 믿어버리면 많은 분들이 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